몸에 상처가 난 거는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예.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에서 데미지를 입은 부분은 사실은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텔레그램 상에서 활동하는 연쇄살인범이다. 예. 뭡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이번에 피해자 지원을 하면서 뭐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니까요. 예예예. 이름을 바꿔준다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16명 중 14명인가요? 지금 밟고 있고 연락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소위 말해서 잊혀질 권리. 예. 이 얘기가 그 인터넷상에서 조금 거론이 되긴 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잊혀질 권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네. 수면으로 떠올랐단 말이죠. 예, 이번 예. 사건을 통해서. 예, 예. 이 잊혀질 권리라는 게 뭡니까? 뭐 용어를 우선 풀이해 보면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수정이나 영구적인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게 한번 인터넷상에 올라간 거 게시된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한으로 전파가 되고 반복적으로 또 재생이 되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예. 자기가 아무리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잊고 싶거나 더 이상 내가 알려지는 거 원치 않더라도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뭐 영상이라든가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신상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렇죠. 계속 회자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연히 원치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들은 본인의 인처진 권리라고 해서 이것들을 영구히 삭제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동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에 대한 신상 부분에서 개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 사건 경우에 그 법무부에서 얘기하셨지만 피해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주민등록 번호 변경이나 개명 신청을 좀 이렇게 해주겠다고 예. 발표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한 분이 다 도맡아서 하시더군요. 예. 여러 분이 맡으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예, 있다고. 예. 근데 이 잊혀질 권리라는 게 현행법상 인정되는 권리입니까? 이게 뭐 현행법에 잊혀질 거지라고 그건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삼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헌법상의 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권리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 어떤 헌법상의 권리에 의해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도 예. 당연히 보호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보호돼야 될 권리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외국에도 입법례가 있습니까? 입법례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어떤 저도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실적으로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면서 이제 보호해야 될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저희도 가끔 재판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뭐 공지의 인물들이 예. 가끔 연락이 와서 이걸 좀 지워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잊혀질 권리를 가끔 예, 예.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마 정보통신망법상에서는 아마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그 신청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기억할 의무를 저희는 다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항상 이게 모든 권리가 충돌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법의 이익 형량을 통해서 어느 걸 좀 더 보호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예. 한쪽이 좀 더 제한되거나 이렇게 될 네. 수 있겠죠. 보도가 나간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지어준 공인, 예. 이 공인에 한해서만 하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 저희가 얼마든지 받아들여서 예, 예. 잊혀질 권리를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보호, 보호를 하고 해줄 있다는 수 말씀을 꼭 예. 드리겠습니다. 자, 신상정보 공개. 검찰이 지금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예, 예. 신상정보 공개하고 미성년자 처벌. 예. 미성년자 처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못하고 있대요. 음. 대검 브리핑에서 예, 얘기했을 때. 신상정보 공개는 형사재판에서는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이거 판결 선고할 때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개하고 고지가 이제 보통 같이 딸려가는 건데 공개가 뭐냐면 이게 등록하고 또 다른 거예요. 공모요? 공개하고 공개, 고지 두 개가 공개와 있는데 고지. 신상정보 등록과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등록은 뭐냐면 모든 성범죄자, 벌금형 받아도 모든 성범죄자들이 다 해야 돼요. 모든 성범죄자. 매년 경찰서 가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주소가 이전되면 다 급히 신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우, 이건 참 등록이에요. 귀찮네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외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이건 경찰서에서 그냥 관리 차원에서 하는 관리 거기 차원에서. 때문에 하는데 근데 공개는 달라요. 공개. 보통 우리가 뭐 성범죄 알림이라고 예. 있잖아요. 여기에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개인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공개한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하거든요. 근데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어요. 예. 다만 원칙적으로요? 예, 성범죄? 성범죄 성범죄만, 예. 성범죄가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그다음에 선포법상의 성범죄 여러 가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뭐 하지 않아도 될 사유가 있다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특별한 사유가 뭘까요? 그게 판례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이제 뭐 피고인의 연령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재범 위험성 등 다 고려하고 예. 그다음에 뭐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 목적 달성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꼭 해야만이 뭐 이거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 한 경우와 안 한 경우에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 이것을 다 따져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너무 과하다 싶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래서 법관들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또 나름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개는 고지랑 좀 같이 딸려간다고 말씀드렸죠. 고지는 뭐냐면 이제 아동 청소년이 있는 집마다 이걸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사람 개인은 괜찮아요. 법원에서 당연히 자기가 한 잘못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 뭐 알려주더라도 그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가족들. 그렇다고 해서 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다 이혼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면 같이 불가피하게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도 이제 통지가 가면 누구 아버지가 성범죄다. 그렇게. 그럼 사실 사실상 거기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높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걸 방지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이거를 하지 않겠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 입장은 야 이거 그 가족만 보호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또다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냐? 그렇죠. 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이걸 공개할 것이냐가 사실은 지금까지 논의가 조금 되긴 했었지만 활발하게 완전히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충돌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 계기로 해서 이걸 더 확대하자. 라는 게 사실은 이게 대검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기존의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오히려 법은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뭐 법원에서 뭐 그거를 얼마나 의제를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로 지금 기결을 되는 거여서 무턱대고 지금 대상만 확대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모든 성범죄로 확대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이걸 경중을 가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거의 처벌 필요성이나 이것보다도 오히려 그걸 공개를 통해서 있는 불이익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가 됐느냐는 거죠. 단순히 이게 지금 즉흥적으로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건의 어떤 뭐 피해 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그 확대 범위를 좀 더 결정을 해야 되지 이렇게 무턱대고 이제 무조건 다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양형 기준을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신상 정보 공개를 특정한 기준을 맞춰서 그 기준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법관들이 이걸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좀 그 완충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순간 떠오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법이 없어서 물론 적용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사회가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카메라드 촬영죄 같은 경우에 예전에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자신을 찍거나 이거는 사실은 처음에 생각 안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찍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강요를 찍거나 아니면 자기가 찍긴 했지만 나는 이걸 퍼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한 적이 없는데 퍼졌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예전 미처 생각 못했던 것들. 얼마 안 됐죠. 또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처 예상 못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입법의 불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 외에도 사실은 충분히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단순히 그냥 아무런 예를 들면 요건이 달라진 게 없이 법 적용만 꽤 높여진 거 사실은 그래서 위헌 판결 받은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거를 논의하는 게 더 필요한 부분이지 무턱대고 그냥 법만 올린다고 해서 그 당장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이건 뭐 아니면 좀 뭔가 해소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게 좀 강화되니까 뭔가 처벌이 더 앞으로 좀 세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요. 많죠. 우리나라는 특별법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많아서 사실 저희 법조인이지만 법조인도 잘 모르는 법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법과 법이 충돌해요. 왜냐하면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주빈의 범죄 수익 환수 검경이 지금 쫓고 있는데 일단은 현금으로 확보된 것이 1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환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주식도 있고 뭐 비트코인도 예, 있고 예,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할 건 다 했어요. 예. 근데 이걸 다 그쪽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일단 그 문제가 될 것이고 예.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범죄 수익이니까 추징 몰수나 아니면 몰수 그대로는 몰수할 수 있고 이제 다시 또 환가된 거는 이제 추징을 할 수 예. 있겠죠. 그런데 이 범죄 자금이 몰수가 되고 추징이 되면 그 그냥 국고로만 귀속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냥 끝. 그 예외적인 것들이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뭐 예를 들면 사기를 뭐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대규모 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그래서 해외에서 그 자금이 압수가 돼가지고 그거를 환가해서 피해자들한테 일부 돌려준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일부 특별법 일종의 피해자가 있는 범죄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 돈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아니죠. 가해자로부터 받은 돈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유료 회원들한테 받은 돈 아니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건 피해 금액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뭐 어쩌면 정신적이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 물론 여기 이제 추가된 여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기죄 같은 거 일부 돈을 줬다는 얘기, 협박을 당해서 아니면은 뭐 기망을 당해서 돈을 줬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분들은 예외로 하고 이 뭐 N번방 사건 관련해서만 봤을 때는 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직접 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피해자들에 환부해 줄 수는 없고요. 만약에 피해자들이 뭐 정신적이나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도 소송을 제기해서 별도 소송을 또 제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여론이 분분해서 특히 이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참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인생 자체가 파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오히려 살인죄보다 높거나 거의 살인죄에 머금가는 죄라고 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솔직히 뭐 사람 뭐 생명을 빼앗는 것도 물론 가장 큰 범죄이긴 하지만 사실 생명을 빼앗지 않았더라도 거의 생명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계속해서 이 주변에서 뭐 이게 만약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하면 더더욱이나 이게 사람들이 혹시나 이걸 날 볼지 않았을까라는 것 두려움 때문에 사실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받았던 고통들이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 사실 몸에 상처가 난 거는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예.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에서 데미지를 입은 부분은 사실은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다 상해를 가하거나 이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범죄라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우리 아직까지는 뭐 살인죄가 가장 뭐 더 큰 중죄지 뭐 이런 거가 더 크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성범죄 부분은 오히려 거기에 못지않게 예. 엄하게 처벌해야 될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같이 공범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그 전향한 한 사람은 박사나 각갓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텔레그램 상에서 활동하는 연쇄살인범이다. 예,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확한 표현 같고요. 예, 맞습니다. 아, 정말 참 이게 이제 중간 수사 결과인데 앞으로 더 많은 그런 범죄라든지 또 피해들이 많이 나올 텐데 참 걱정입니다. 저희 다루는 입장에서도 예. 정말 걱정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이런 걸 또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뭐 야동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것들을 약간 음성적으로 우리가 지금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은밀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범죄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물론 그걸 뭐 무분별하게 노출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를 가하고 뭐 특히나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은 사회적으로 이제 허용해야 될 부분은 허용해 주면서 그다음에 정말로 이제 제한해야 될 부분들을 제한하고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걸 제한하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부작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뭐 그걸 이걸 뭐 양성화해야 된다는 그런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적으로 허용될 부분과 엄격하게 막아야 될 부분들을 좀 구별을 해야 사실은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그렇게 돼야지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야 뭐 그런 걸 보는 게 뭐 크게 대수야라고 생각할 여지가 그다음 지금 아마 가담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그냥 난 보기만 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큰 범죄라는 걸 인식을 가지려면 이렇게 엄밀하게 구별을 좀 해야 돼요. 정말로 범죄가 되는 것과 허용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야지만이 이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게. 그런데 거기서 또 활동한 사람들 하고 저는 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보를 받다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하도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얘네들이 다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일하는 어떤 그런 생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이런 자체가 없는 거죠. 여자도 예.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그 돈 버는 어떤 그런 기계라든지 뭐 이런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해 같은 건 전혀 없죠.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
그리고 뭐 직접 만지거나 아니면 뭐 이럴 수가 없으니까 영상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난 죄책감을 거의 안 느껴요. 참 이거 큰일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예. 그다음에 임명성도 보장이 돼. 어느 정도 임명성이 보장이 돼. 다 보장이 그러니까 뭐 더 잔인해지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텔레그램 있잖아요. 네. 거기서 탈퇴했다가 네. 이름 바꿔서 또 들어와요. 네. 이런 경우가 그 갓갓하고 박사방에서 조주빈하고 만나서 한번 붙었거든요. 아, 거기 보면 정신없습니다. 왔다 갔다 탈퇴한 계정이라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무궁무진하게 해야 될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벌써. 단순히 뭐 한 짧은 시간 동안에 뭐 다 끝낼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뭐 계속 저 재판이 진행되니까 예. 저희가 또 그때마다 맥을 짚어서 재판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설이었습니다.